여러분, 카이엔 E4 4세대 신형 카이엔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엔은 완전한 전기 버전 일렉트릭 모델로 한국에 먼저 발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하반기에 고객 인도가 있는데요, 조금 더 먼저 저희가 이 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브드 모니터 재밌네요. 일단은 뭐 자동차에서는 처음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뭔가 독특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손바닥을 놓는 팜패드에다가 놓으면 터치를 이렇게 좀 고정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쉽게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노멀 모드인데 이 차에는 포르쉐인데 이제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우려고. 이 보이시나요? 지금 PAR이 들어가 있는데 기동을 하면 반대로 차가 기울어집니다. 왼쪽 턴을 하니까 차가 약간 좀 카빙하는 느낌으로 기울어지는 느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런 느낌이 약간 입체적으로 움직이네요. 재밌습니다. 컴포트 모드는 그냥 낭창낭창하게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컴포트에서도 이 PAR의 기능을 이용해서 차를 의도적으로 기울어 드립니다. 이 PAR의 그 움직임, 능동적으로 차의 이 기울기 피칭을 지금 제어하는 이 움직임들이 처음 타보시면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일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 주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 롤과 피칭 모두 전부 다 끄떡끄떡 제어를 해줍니다. 이게 급가속해보면 할 때마다 또 반대 방향으로 약간 그 헬리콥터 무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스포츠로 올려볼게요.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이게 줄어들려나? 스포츠 모드가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는 양이 조금 더 줄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는 좀 더 자연스러운 기계적인 어떤 CC의 움직임에 가까워지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스포츠 모드에서 더 큰 G도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가상 사운드는 타이칸의 그것과 좀 다르게 저음톤의 그렁그렁한 이런 사운드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그 고속 기동에서 이 플랫함을 유지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살짝 고속에서는 언더스티어가 좀 나오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모션을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아주 스테빌리티 쪽에, 안전 쪽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차 롤이 있으면서 하중 이동이 좀 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바깥쪽 타이어에 대한 그립을 잘 쓸 텐데 이런 수평 레벨링 때문인지 전륜 쪽이 조금씩 궤적을 안전한 언더스티어 형태로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저는 이 카이엔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높은 전고를 생각할 때 이 셋업이 타이칸이나 911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 면에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이 차를 가지고 진짜로 트랙데이에 와서 트랙을 타는 그런 목적은 아닐 테니까요. 참고로 타이칸에서 썼던 2단 변속기 이제 카이엔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단화 변속기가 주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모터의 그 회전 범위가 넓고 초반 토크와 이 토크 하락이 넓은 범위에서 이분하게 나온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거와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서 이 감속 비율을 그리고 최종 휠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거는 무조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부피를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한 이러한 또 다른 부수적인 영향들, 패키징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이엔은 이제 직접 냉각유가 이 뒤쪽에는 이 모터의 그 바깥쪽 스테이터 쪽에 있는 그 구리 권선 쪽을 되게 촘촘하게 다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형태의 냉각 시스템들을 갖추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변속기도 넣지 않고 그리고 모터의 크기도 기존보다 더 작게 만들면서 파워 밀도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무게도 많이 줄이는 데 성공을 해서 지금 이 차의 무게가 전세대 카이엔 PHEV랑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113kWh 정도 되는 대용량 배터리 팩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걸 감안할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인 거죠. 자, 스포츠 플러스 한번 들어가 보죠. 스포츠 플러스 노니까 그 가상 사운드에서도 약간 더 이런 쌩하는 와이닝 노이즈도 조금 더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일단 차의
엉덩이를 고쳐 앉는 이 모션이 달라집니다. 스포츠까지는 약간 고속에서 언더스티어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꼬리가 이제 살짝씩 뉴트럴 성향으로 엉덩이를 빼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푸시 투 패스를 누르면 추가적으로 가속력이 느껴지죠. PAR이 작동하는 방식은 스포트 플러스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원래 잘 조율되어 있는 현가 스포츠 댐퍼를 달고 있는 그 차량들의 움직임에 가깝고요. 플랫하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느끼는 감각은 그래도 차가 살짝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하중 이동의 변화를 감지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갑니다. 컴포트로 놨을 때가 오히려 여기상으로 반대로 조절하는 그 가동 범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변하는 때예요. 그래서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은 페이스로 달릴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스포티하게 달릴 때는 차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바퀴를 누르고 늘리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가 전체적으로 이 뉴트럴한 감각 이런 부분들에서는 진짜 이질감 없는 느낌을 구현한 건 스포츠 플러스였네요. 저는 PSM 끄는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구나. 움직임 맛깔나네. 솔직히 무게감 진짜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기존의 카이엔이 그 파워 슬라이드로 날아갈 때의 그러한 느낌들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는 이 듀얼 모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주 점진적으로 꼬리로 흘릴 수 있는 되게 재미있고 안전한 세팅으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밸런스가 진짜 좋다. 그냥 딱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네요. PSM을 끄니까 댐퍼를 살짝 더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예측 가능성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마저도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컴포터로 진짜 돌아가 볼까요? 이 기분 탓인가? PSM을 해제하니까 약간 이 PAR이 조금 누그러지는 느낌입니다. 급하게 액션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차가 예상 범위 바깥으로 순간순간 좀 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교 한번 해봐야지. PSM을 다시 켜면 달라. 여러분들, PSM을 끄면 PAR의 기능 일부가 약화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PAR은 PSM과 통합 알고리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롤이 기울어지는 요 각도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PSM을 끄면 그 양 자체가 줄어들어요. PAR은 PSM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계산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푸시 투 패스. 왜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죠? 살짝 파워가 조금 떨어집니다. 배터리 온도가 5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배터리 온도가 사실 굉장히 좀 높아요. 51도, SOC는 55%인데 아까 푸시 투 패스가 비활성화 됐는데 지금 되는지 한번 다시 보죠. 지금은 또 됩니다. PTP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많은 약간 EV론자들은 전기차의 변속기가 없는 게 더 퓨어한 전기차의 형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타이칸을 GTS를 오랫동안 타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2단 변속기가 변속될 때의 그 변속 쇼크랑 그때 변하는 스포츠 E 사운드의 그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2단 변속기가 다시 좀 아쉬워진달까요? 이렇게 킥다운 할 때 2단에서 1단으로 탁 갈아채는 그 다운시프트하는 그런 느낌들이 타이칸에는 있었는데 2단 변속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순히 어떤 스피드만을 위해서 삭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패키징과 효율을 고려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적어도 포르쉐의 그 어느 EV 하나만큼은 2단 변속기를 아니면 3단 변속기로 늘려서라도 기계적인 변속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이 1156마력짜리이지만 사실 몸으로 느껴지는 최고 가속력에서의 느낌은 1100마력의 어떤 그런 위압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억누르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기존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뭐 한 6, 700마력 정도 되는 어떤 그러한 파워의 전개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배터리 온도가 좀 올라서 C레이트를 조금 주려고 이게 아마도 1100마력대의 파워를 지금 계속 낼 수 있는 여건은 100%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배터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터 부분만 봤을 때 얘는 이번에 그 냉각유를 직접 냉각 방식으로 새롭게 구조를 바꾸면서 어느 상황에서든 최고 출력의 80%는 연속 출력으로 낼 수 있는, 사실 기존의 포르쉐 EV들은 이 수치가 한참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마력짜리 모터면 어떤 상황에서도 800마력은 계속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스태미너를 지금 이 모터 자체는 갖추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건 배터리의 온도 관리. 결국 고성능 브랜드에서는 누가 저 배터리의 온도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느냐, 사실 이런 부분들의 싸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이엔은 어쨌든 데일리 베이스로 타는 차량이고 911이나 타이칸보다는 주행 페이스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 충분히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PAR이 PSM과의 연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면이 접혀있는 이 굴곡에서 아래쪽이 대부분 뭔가 설정으로 클릭을 누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이 약간 표시부의 역할로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어디에 있든 위쪽 부분을 터치할 때에도 이 손가락의 리치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약간 좀 이 정전기 때문인지 이 화면에 좀 먼지가 좀 잘 붙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위쪽은 안 붙는데 아래쪽에만 이렇게 먼지들이 조금 쌓이는 이러한 부분들은 특징으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고리가 이렇게 당기는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당기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뭔가 이렇게 당기는 차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괜찮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가 전자식 신호를 받는 스위치 영역이고 전기가 없을 때에도 더 당기면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레치가 작동하는 이런 구간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안전에 대한, 비상 탈출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사실 전기차의 그 이점이 막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기존 카이엔보다 많이 넓어졌다 이런 느낌들은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앞쪽으로 좀 당겨 앉는 시트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공간들은 기존 카이엔에 비해서 뭐 많이 늘어난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 신형 카이엔 터보의 백미는 PAR 시스템인 것 같네요. 카이엔 쿠페 버전이 아닌 그냥 일반 버전도 프레임리스 도어 타입으로 유리창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고속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요. 아, 이 기능 안 들어가 있네요. 저쪽이 열리면 이쪽을 눌렀을 때 저쪽을 닫고 열리는구나. 되네요. 이쪽에는 이제 완속 전용 포트가 조수석 쪽에, 그리고 저쪽을 닫았으면 이쪽은 자동으로 닫혀 있겠죠. 네, 똑똑하게 반대쪽에서 건드리면 저쪽을 닫고 이제 이쪽을 열어주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다린 시간은 저쪽을 닫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고속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고속에서는 이 뒤쪽에 이쪽 기류를 정리할 수 있는 액티브 바지보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판이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빠져나오는 이러한 기능들도 SUV에서는 처음으로 들어간 이런 기능들이 되겠죠. 뒤쪽에 짐 실을 때 뭐 차고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지금 완전히 뒤쪽만 내렸는데 네, 보이시나요? 앞쪽은 정상, 뒤쪽은 스쿼트.
확실히 이 PAR 시스템이 그 무조건적으로 반대 위상으로 아니면 플랫으로 일관된 그 컨셉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모드에 따라서 그리고 이 PSM과의 조합에 따라서 바뀌어주는 그 변화무쌍한 다양성의 세팅, 사실 이 부분이 이 SUV라고 하는 요 컨셉트랑 굉장히 좀 잘 맞아떨어지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사용자들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PAR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도 저희가 좀 정보를 오늘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많이 커진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좀 컴팩트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카네 눈매를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톤이 좀 묻혀서 약간 그래픽들이 죽어서 그냥 덩어리로 보이는 요 모델이 저는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엑스테리어 페인트가 이렇게 보여서 형태가 조금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면 요거는 개인들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괜찮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포르쉐의 어떤 그 정통 DNA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잠깐만, 이거 인스트럭터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거 거의 아니에요. 반 누워있었네요. 시계가네요, 이거는. 자, 이제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옵션을 넣으면 틸트 컴포트와 피치 컴포트 이렇게 이거 둘을 또 나오는데, 별도로 끄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보이는 콘이 바로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근데 레퍼런스 포인트고 저는 형을 믿으니까 브레이크 잘 그냥 쭉 직진하면 제 차를 때려박는 루트네요. 네, 네. 정확하게 너무 제 좋죠. 차를 보고 있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경험 다 해봤는데요, 트랙에서. 그럼 한 번 더 해보시죠. 네. 그래도 맡은 거 업무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도 누워있는데? 이게 이렇게 누워서 타요? 인스트럭터들이? 피부가 많이 좀 구기가 좀 빠졌네. 컴포트로? 컴포트로 네, 준비되시면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네, 들어가요. 자, 반만 열면서 출발해볼까요? 뒤에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다운. 근데 이거 약간 네. 진짜 입체적으로 약간 차가 이렇게가 아니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바이킹처럼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멀미를 호소하는 사용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전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던 게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왜 네. 순간 즉각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주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진짜 고고고 밟아 고고 이거 하는데 그냥 고고 그냥 가보자 몰라 가보자 오이 병이 형이 운전 기대했던 만큼이네. 가시죠. 형이 끈다. 맞아 그거다